암호화폐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 시즌이 공유경제 혁신 이야기치. 창업자도 사용자도 모두 이기는 방법. 성장가치 공유 사례. 안녕하세요. 대추나무골 이초시입니다. 공유경제 혁신 이야기 시즌 2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글로벌 자본 탈경계화 이야기를 했는데 한 청취자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좋은 얘기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나눠줘야 하니까 손해 아닌가요? 정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일까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의문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창업자도 더 많이 벌고 사용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일부 전통적인 제로섬 게임의 한계. 먼저 기존 비즈니스가 왜 제로섬 게임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사업에서는 수익을 나누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면 매출에서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를 빼고 나면 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정해져 있어요. 손님들이 우리도 카페 수익을 나눠달라고 하면 사장은 당황하겠죠. 나눠줄 수 있는 파이 자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플랫폼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예요. 페이스북을 보세요. 사용자 1명이 있을 때와 10억 명이 있을 때 가치가 같을까요? 전혀 아니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각 사용자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사용자들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플랫폼 가치를 만드는 공동 창조자라는 거예요. 2부 성장가치 공유의 마법. 성장가치 공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뮤직스웨어를 다시 예로 들어보죠. 창업자인 김 대표가 혼자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이때 플랫폼 기업 가치는 10억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지연 씨 같은 사용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이지연 씨가 음악을 듣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리뷰를 쓰는 순간부터 플랫폼 가치가 폭증하기 시작해요. 1년 후 이용자가 100만 명이 되었을 때 뮤직스웨어의 기업 가치가 1,000억 원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990억 원의 가치 증가가 일어난 거죠. 기존 방식이라면 이 990억 원은 오직 김 대표만 가져가요. 하지만 토큰 방식에서는 어떨까요? 이 가치 증가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가치를 만든 사용자들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부 파이 자체가 커지는 현상. 사용자들이 토큰을 받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기존에는 이지연 씨가 그냥 음악만 들었다면 토큰을 받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플랫폼 발전에 참여해요. 친구들을 더 많이 초대하고 좋은 아티스트를 추천하고 버그를 발견하면 신고도 하죠. 왜냐하면 뮤직스웨어가 성공할수록 자신의 토큰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이지연 씨에게는 뮤직스웨어가 단순한 음악 앱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플랫폼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기존에는 김 대표 혼자서 마케팅하고 서비스 개선하고 해야 했는데 이제는 수십만 명의 사용자들이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년 만에 1,000억 원이 될 플랫폼이 사용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3,000억 원, 5,000억 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김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부 창업자의 실제 이익 계산.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기존 방식. 김 대표가 100% 소유. 1년 후 기업 가치 1,000억 원. 김 대표 지분 가치 1,000억 원. 시나리오 2 토큰 방식. 김 대표가 60% 소유 40%는 토큰으로 사용자들과 공유. 하지만 사용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성장 속도 5배 증가. 1년 후 기업 가치 5,000억 원. 김 대표 지분 가치 3,000억 원. 김 대표는 수익을 나눠주었는데도 3배나 더 많이 벌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사용자들이 공동 창업자가 되면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이 되는 순간이에요. 5부 사용자들의 변화된 행동. 토큰을 받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지연 씨는 이제 뮤직스웨어의 공동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케팅 참여 친구들에게 뮤직스웨어를 추천할 때도 훨씬 적극적이에요. 이거 정말 좋아, 한번 써봐가 아니라. 이거 쓰면 너도 토큰 받을 수 있어. 나도 덩달아 이익이야가 되는 거죠.
콘텐츠 제작 측면을 보면 뮤직스웨어에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때도 더 신경 써요. 다른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플랫폼 전체의 품질을 높이려고 하죠. 피드백 제공 측면에서도 버그를 발견하거나 개선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해요. 플랫폼이 좋아질수록 자신에게도 이익이니까요. 커뮤니티 활동 측면에서도 다른 사용자들과 음악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활동도 늘어나요. 결국 이지연 씨 같은 사용자들이 김 대표의 직원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6부 글로벌 확장에서의 시너지. 글로벌 확장에서는 이 효과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요. 뮤직스웨어가 일본에 진출한다고 해보세요. 기존 방식이라면 김 대표가 일본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마케팅 회사를 써야 해요. 이 모든 비용이 수십억 원씩 들어가죠. 하지만 토큰 방식에서는 어떨까요? 일본에서 MS 토큰을 산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현지 마케팅을 해줘요. 일본어 번역도 도와주고 일본 아티스트들과의 연결도 도와주죠. 실제로 일본에서 뮤직스웨어가 성공하면 자신들의 토큰 가치도 올라가니까 정말 열심히 도와줄 거예요. 김 대표 입장에서는 마케팅비를 아낄 수 있고 현지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토큰 투자자들이 제공해주니까 일석삼조예요. 결과적으로 글로벌 확장 비용은 10분의 1로 줄고 속도는 10배 빨라지는 거죠. 7부 실제 상장 시나리오. 뮤직스웨어가 성공해서 상장하게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3년 후 뮤직스웨어가 전 세계 이용자 5억 명을 확보하고 나스닥에 상장했어요. 상장 당시 기업 가치가 10조 원이 됐다고 해보죠. 김 대표의 수익. 보유 지분 60%. 상장 가치 6조 원. 혼자 했다면 절대 불가능한 규모. 이지연 씨의 수익. 3년간 모은 토큰 1만 개. 토큰당 상장 가격 5만 원. 총 가치 5억 원. 이지연 씨는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5억 원을 벌었고 김 대표는 사용자들과 수익을 나누면서도 6조 원을 벌었어요. 만약 김 대표가 기존 방식으로 혼자 했다면 아마 글로벌 확장도 못했을 거고 상장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설사 상장했더라도 기업 가치는 1조 원 정도였겠죠. 결국 나눠줬는데도 더 많이 벌게 되는 마법이 일어난 거예요. 8부 경쟁사와의 차별화. 이런 시스템이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만들어내요. 스포티파이와 뮤직스웨어가 경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스포티파이. 사용자들은 그냥 월 구독료만 내는 고객. 새로운 기능이 나와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감. 다른 서비스가 더 좋으면 언제든 이탈 가능. 뮤직스웨어. 사용자들은 토큰을 보유한 공동 소유자.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피드백 제공. 다른 서비스로 이탈하면 자신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므로 충성도 극대화. 두 서비스가 비슷한 품질이라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당연히 뮤직스웨어죠. 사용자들의 참여도와 충성도가 전혀 다르니까요. 결국 토큰 방식은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구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이런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져요. 기존 플랫폼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사용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다가 독점적 지위가 생기면 조건을 나쁘게 만들잖아요.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그랬듯이요. 하지만 토큰 시스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사용자들이 공동 소유자니까 사용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만들 수 없거든요. 토큰 보유자들이 반대표를 던질 테니까요. 게다가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사용자들의 지분 가치도 올라가니까 모든 참여자가 플랫폼의 장기적 성공에 관심을 갖게 돼요. 결국 플랫폼과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0부 다음 시간 예고와 마무리. 오늘 창업자와 사용자 모두 이기는 구조를 보니 어떠세요? 김 대표는 수익을 나눠줬는데도 6배나 더 많이 벌고 이지연 씨는 음악만 들었는데 5억 원을 벌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윈윈이죠. 다음 시간에는 시즌3로 넘어가서 정말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이 기술적으로 정말 구현 가능한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오늘까지 들어보시니 수익 공유형 공유경제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혼자서는 일을 만들 수 있지만 함께하면 10도 100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장의 열매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